아줌마, 남편이 누구라고요? 사장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접시가 덜덜 떨렸어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 눈 밑에 있는 흉터. 7년 전 남편이 만든 상처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대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연 모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 제작을 응원해 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연했던 경제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가족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버텨주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따뜻한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최영수 상무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금융대기업 상무. TV에도 나오는 남편. 결혼 30년 만에 얻은 것들이었어요.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리더 50인 시상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는 얼굴 옆에 상패가 빛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구두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소파로 걸어왔습니다. 털썩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가 꺼졌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잘렸어. 저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구조조정이야. 오늘 통보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잘려요? 상무잖아요. 상무면 뭐해? 윗선에서 결정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제휴 VIP 카드 자격이 해지되어 안내드립니다. 네. 소속회사 퇴직으로 자격 조건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직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쇼핑하고 발레 파킹 서비스도 받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TV도 안 보고 천장만 쳐다봤어요. 여보, 밥 먹어요. 입맛 없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남편이 체면 칠해하느라 쓴 돈이 많았거든요. 골프 모임, 후배들 밥값, 고급 양주. 다 남편 회사 돈인 줄 알았는데 개인 돈이었어요. 석 달 버티기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돈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돌아 누웠습니다. 알아서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뒷바라지만 했어요. 집안일, 아이들, 시댁 챙기기.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소파에 누워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친정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언니, 내가 아는 데서 사람 구한대. 갈비집인데 괜찮은 곳이야. 갈비집? 응.
홀서빙이랑 간단한 거. 시급도 10,000원 넘어. 사장님도 괜찮은 분이래.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갈비집 알바. 백화점 VIP였던 내가. 아파트 부녀의 임원이었던 내가. 언니 생각해봐. 급하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빈 소주병 3개가 테이블에 굴러다녔습니다. 안주 접시에는 마른 오징어 몇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직원은 가족입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3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면접 보러 가라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금융맨인데 어디 가서 머리를 숙여?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그 자존심으로 밥이 나옵니까? 결국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갈비집 어디라고 했지? 전화 너머로 동생이 안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잘 생각했어.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사장님 부인이 면접 본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60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축하한다고 웃어줬습니다. 이제 와서 갈비집 알바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곳이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갈비집이라니. 내가 거기서 앞치마를 두르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비집 앞에 섰습니다. 재혼의 숯불갈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테이블이 10개는 넘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숯불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인상이 편해 보였습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네, 전화드렸던 서영희입니다. 아, 네. 저 김미정이에요. 여기 매니저 겸 사장 아내예요. 사장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주문 받고 반찬 나르고 테이블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갈비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장 아내가 검은색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이거 두르세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앞치마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백화점 VIP 카드는 사라졌지만 앞치마는 생겼습니다. 자, 이쪽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남자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과묵해 보였어요. 저기 계신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사장님.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왼쪽 눈 밑에 흉터가 있었어요. 2cm쯤 되는 선명한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장이 짧게 인사하고 다시 고기 손질에 집중했어요. 그 흉터가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 아내의 목소리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주문 받고 반찬 나르고 빈 접시 치우고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흘렸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저는 녹초가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첫날이라 힘드시죠? 사장 아내가 물을 한 잔 건네줬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녁 6시 손님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저는 다시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언니, 저기 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파트 부녀의 정순자였습니다. 저를 늘 은근히 무시하던 여자. 같이 온 여자 둘이 킥킥거렸어요. 어머, 정말이네. 최상무 사모님이잖아. 정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서 일하세요? 남편분 잘리셨다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문만 받았어요. 삼겹살 3인분이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 아내가 다가왔어요. 저 손님들이. 알아요. 다 들렸어요. 사장 아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많아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 사장 아내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저 테이블 갈게요. 좀 쉬세요.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이 고기를 썰다가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위로가 됐습니다. 그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왼쪽 눈 밑, 선명한 상처.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사장 아내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제가 번 돈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장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장도요. 그 흉터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갈비집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주문 받는 것도 반찬 나르는 것도 처음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요령도 생겼어요. 그날은 점심 손님이 일찍 빠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사장 아내와 함께 팔을 다듬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였습니다. 아줌마, 일 금방 늦었네요. 사장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제도 물 쏟았는 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맨날 그랬어요. 파 껍질을 벗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원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살림만 했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요즘 쉬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사장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이 잠깐 쉬면서 TV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사람 아직도 나오네. 저도 모르게 TV 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남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손에 들린 파가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손이 미끄러워서. 저는 팔을 주었어요. 사장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알아요. 네. 우리 남편 전 직장 상사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네. 같은 회사 다녔거든요. 우리 남편이. 사장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 입으로 가족이라 해놓고요. 팔을 써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 얼굴에 흉터 남긴 사람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흉터요? 네. 눈 밑에 있는 거요. 보셨죠? 봤습니다. 첫날부터 신경 쓰였던 그 흉터. 저 사람이 서류철로 내리쳤대요. 우리 남편 얼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7년 전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사장 아내가 TV를 껐습니다. 횡령 누명 썼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저 인간이 우리 남편한테 뒤집어 씌웠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전 횡령 누명.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골치 아픈 놈 하나 정리했어. 횡령한 거 걸려서 잘렸어. 저는 그때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은 잘려야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이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갈비집 차린 거예요. 다시 회사 못 가니까. 사장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지금은 지점이 3개나 되거든요. 저 인간 덕분에 더 독해졌어요. 그렇군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인간 아직도 저렇게 TV에서 웃고 다니네요. 직원이 가족이래. 웃기지도 않아. 사장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반찬 나르고 테이블 치우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사장 아내의 말만 맴돌았어요. 저 입으로 가족이라 해놓고 우리 남편 얼굴에 흉터 남겼어요.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 흉터가 보였어요. 왼쪽 눈 밑. 선명한 상처. 남편이 만든 흉터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돈을 받으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흘러갔어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누워 술만 마시는 남편. 그 남편이 사람 얼굴에 흉터를 냈습니다. 누명을 씌워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사장 눈 밑에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화를 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 대들어? 감히? 남편의 셔츠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피 아니에요? 아, 그 자식이 넘어지면서 다쳤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을 믿었어요. 그게 박재호였던 겁니다. 다음 날 갈비집에 출근했습니다. 사장이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7년 전 남편 회사에 잠깐 들렀을 때 봤던 직원. 남편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던 사람. 그때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사람 같았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왜? 당신 회사 다닐 때 박재호라는 사람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그 이름은 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왜? 어디서 들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냥요. 어디서 이름을 들은 것 같아서. 그 자식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횡령하다 잘린 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당신 그 사람한테 손찌검한 적 있어요? 뭐? 얼굴에 상처 났다면서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자식이 건방지게 굴어서 좀 혼냈지. 그게 왜? 혼냈다? 서류철로 사람 얼굴을 쳐서 흉터를 남긴 걸 혼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장이 그 박재호였어요. 다음 날 갈비집에서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사장 아내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아줌마, 어제 그 얘기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사장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 상무요. 우리 남편 억울하다고 찾아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퇴근할 때 붙잡고 빌었어요. 사장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다시 조사해달라고. 우리 남편 횡령 안 했다고. 누명이라고. 그랬더니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비 불러서 저를 끌어내라고 했어요. 미친년이 행패 부린다고. 사장 아내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옆에 여자분이 계셨어요. 아마 부인인 것 같았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저였습니다. 7년 전 그날 남편과 함께 퇴근하다가 웬 여자가 매달리는 걸 봤어요. 제발요,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여자 좀 데려가. 미친 거 아니야? 경비원들이 그 여자를 끌어냈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이 사람. 그 여자분,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사장 아내가 행주를 짜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오늘 일찍 가세요. 저녁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할게요. 저는 도망치듯 홀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을 닦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그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맥주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TV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얘기 좀 해요. 뭔데? TV 보고 있잖아.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데 그래? 저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박재호한테 누명 씌운 거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횡령 누명이요. 진짜 범인 따로 있었던 거 맞죠?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자식이 횡령한 거 맞아. 거짓말하지 마요. 남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다 알아요. 당신이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그 사람이요. 박재호 씨가, 뭐, 그 자식을 어디서 만났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말해. 어디서 그 자식을 만났냐고. 내가 일하는 갈비집 사장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쫓아낸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이에요? 누명 씌운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 뭐라고요? 위에서 시킨 거라고. 진짜 횡령한 놈은 전무님 사위였어. 그걸 어떻게 건드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았으니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식 하나 희생시키면 나는 상무 달 수 있었어. 실제로 달았고,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말이에요?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그럼 얼굴은요? 서류철로 때린 것도 사실이에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자식이 덤볐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은 거야. 당신 TV에서 뭐라고 했어요? 직원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TV는 TV고 현실은 현실이야. 남편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만해.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봤어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했던 말. 회사에서 골치 아픈 놈 하나 정리했어. 저는 뭐라고 했죠?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은 잘려야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 아내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발이요. 우리 남편 억울해요. 울면서 매달리는 여자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경비원을 부를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뭐예요? 미친년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그 여자가 문제일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공범이었어요. 남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그것도 죄였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잠깐요. 무슨 일이에요? 그 한마디가 뭐가 어려웠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돌아왔어요. 내가 외면한 그 여자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갈비집에 출근했어요. 사장 부부 앞에서 웃는 게 힘들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테이블이 거의 다 찼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주문 받고 반찬 나르고 고기 굽는 것 도와주고 저녁 7시쯤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맛있다며? 한번 와보자. 정순자였습니다. 부녀의 여자 셋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저는 주방 쪽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늦었어요. 정순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
같이 온 여자들이 킥킥거렸어요. 언니, 저기 앉아. 일부러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생갈비 3인분이요. 정순자가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남편분은 요즘 뭐 하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문 넣어드릴게요. 돌아서려는데 정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남편분 아직도 백수래며 요즘 집에서 술만 드신다며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왜 잘리셨대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거들었어요. 그 회사 다닐 때는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직원은 가족이라고. 정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그거 최영수 상무 TV에서 봤어. 그 순간 주방에서 쨍하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순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뭐가요? 최영수 상무요. 지금 그 이름 말한 거예요? 정순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이 사모님 남편이요. 최영수 상무. 몰라요? 사장이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줌마.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영수 씨 부인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장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순자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이 사모님 남편이 최영수 상무래요. TV에 나왔던 사람. 직원은 가족이라던. 사장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남편이 누구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 얘기할까요? 사장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었어요. 손이 떨려서 끈이 잘 안 풀렸습니다. 정순자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뭔가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 부부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뒷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셋이 마주 섰습니다. 사장의 흉터가 불빛에 드러났어요. 왼쪽 눈 밑. 7년 전 남편이 만든 상처. 사장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중간에 알았어요. 언제요? 사장님 얼굴 보고 짐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도 계속 이랬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라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흉터를 가리켰어요. 이거 남편분이 만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 아내가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 사모님도 거기 계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왜 그냥 돌아섰는지. 죄송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민은 느껴요. 네. 사모님도 남편한테 속은 거잖아요. 30년 동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 아내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TV에서 착한 척하는 남편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가족이라는 말 진짜인 줄 알았겠죠. 맞았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남편이 좋은 상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사장 아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알아요. 7년이요. 7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누명 쓰고 쫓겨나니까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줬어요. 횡령범이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집도 뺏기고 전세금도 날리고 처갓집에서 돈 빌려서 이 가게 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였어요.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사장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어요. 사모님 원망은 안 해요. 사모님은 옆에 있었을 뿐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용서 못 해요. 사장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요. 알아요. 당연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TV 나가요. 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자수성가 특집이래요. 사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공 비결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은 상사 덕분이라고 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 아내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죄송해요. 월급은 다 드릴게요. 일한 만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돌아서려는데 사장 아내가 불렀어요. 사모님. 네. 잘 사세요. 진심으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남편 앞에 섰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뭐?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망친 거야. 그 사람 인생을. 그리고 내 인생도. 야, 흥분하지 마. 그 사람 TV 나간대요. 성공했대요. 당신은 뭐예요? 소파에 누워서 술이나 마시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이제 안 통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 저녁 8시 TV에서 자수성가 특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봤어요.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장이 나왔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사장이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상처도 그때 생겼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감사해요. 그때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사장이 웃었습니다.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TV를 끄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탓하며 살기엔 인생이 짧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엔 제대로.